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추락하고 국가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스펙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스펙주가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일단 밈 주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 건데, 입소문을 타서 좀 붐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극장주 AMC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단타가 적합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오르고 있다. 이건 밈 주식과 함께 오르고 있다. 밈 주식은 AMC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퀴티스, 글로벌 자산들이 랠리를 하고 있다. 밈 스톡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증시를 견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OECD 같은 리포트에서 전 세계 증시가 회복한다. 거기에 백신이 접종되고 있어서이겠죠. 그거 외에는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락할 일이 없는 시장인데, 악재가 발생하면 위험하다라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자, 부밍 오스트레일리아도 좋다는 거겠죠. 리라가 최저치를 찍고 있답니다. 터키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터키 화폐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화폐가 쓰레기가 됐다. 왜냐? 2배 이상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1억이었으면 내 1억의 가치가 5천만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 오펙 플러스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ETN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지 좀 뒤에서 보시죠. 내신입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 한탕 노리는 개미들. 이제 5년 만에 한 번 오는 대선 시즌이 됐습니다. 1년이 안 남았죠. 제가 정치 테마 관련주 말씀드렸을 때 대선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지금은 상승하더라도 금방 하락해버릴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악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정치 테마주 뭐 단속한다, 뭐 누구는 누구주랑 관련 없어, 이런 뉴스가 막 뜰 거예요. 그때 폭락할 때 그때쯤부터 지켜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괜히 먼저 들어가서 1년 동안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급등 전에 폭락세를 연출할 겁니다. 폭락세 연출할 때 손절하고 급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수점 주식 매매 언제쯤 되나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가상화폐라든가 로빈후드 같은 앱처럼 분할해서 사고 싶다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주식시장에. 액면 분할로 주가를 낮추자 20만 명대였던 소액 주주가 60만 명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잔돈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금이 계좌에 있는 걸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내 얘기 하나 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본인의 종목을 매수하고 나면 남는 돈으로 그냥 동전주를 사버립니다. 내 계좌에 현금이 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너도 가서 일을 해라. 이러면서 처리를 해버린다. 그런 것들이 액면 분할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팔아라. 외국계 리포트. LG화학, 삼성 SDI가 뚝 떨어졌다. 중국의 K-틀이 쑥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자, 외국계 리포트가 팔아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겠죠. 애들이 뭐 사고 싶다 이런 건 차치하고요. 공매도를 많이 했다. 외국계 리포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쟤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계 리포트가 팔아라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팔면 자기가 이익을 본다는 거겠죠. 그럼 내 물량도 가져가라. 공매도 해놨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려라. 약간 이런 거겠죠. 한동안 주가가 안 좋을 거란 건 자명합니다.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팔아라니까 사야지 이렇게 청개구리를 할 필요는 없다. 한동안 지켜보면 된다는 겁니다. 1000만원 단타 친 20대가 70만원 벌 때 우량주 묻어둔 60대는 이란 건데요. 단타와 장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타에 들어가면 손해를 봤을 때 급속도로 돈이 까입니다. 주식이란 건 굉장히 불합리한 게임인 게 뭐냐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서 기침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주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판돈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는 거죠. 즉 사자마자 저는 손해를 보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거래세를 내야 되죠. 거래세의 수수료까지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합니다. 두 호가를 무조건 먹어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타를 계속하게 된다면 제가 손해보는 게임을 계속하는 거겠죠.
단타로 돈을 많이 벌거나 단타를 주 무기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단타로 유의미한 수익을 내면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단타의 고수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 단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한 세월 동안 단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단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은 통달했죠. 통달했는데도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전 단타를 정말 제가 확신하는 타이밍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한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내가 굉장히 많이 승리했던 곳이다. 내가 이겼던 전장터구나. 그럼 들어가 보면 하다. 근데 전 사람들이 좀 고통스러워할 때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이스한 건 아니에요. 원유값 $70 2년 내 최고다. 불붙은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오늘은 발표 외에는 별다른 지표가 없습니다. 발표가 내일 발표되고요. 지금 영란은행 총재 연설, 라가르드 유럽 중앙 총재 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얘기할 건 뻔하겠죠. 거기다가 유럽은 100조 가까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율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스펙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정말 일제히 폭락했죠. 하한가를 갔다는 메시지까지 왔습니다. 제 알람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애들이 상승 VI가 걸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장중에 급등락을 연출했다는 거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스펙 우선주가 급등락 장세를 보이면 증시가 안 좋아진다라는 전조 증상입니다. 돈이 갈 곳을 잃은 거죠. 스펙주 같은 잡주입니다. 스펙주가 무슨 우량주겠습니까? 스펙주도 페이퍼 컴퍼니죠. 즉 어떤 기업을 M&A를 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점포를 사놓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지 이건.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들이 갈 곳을 잃었으니까 급등주를 쫓아가는 거겠죠. 우선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시고요. 우선주가 날뛰면 고점이다. 이런 타이밍도 많았습니다. 우선주가 날뛰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잔당 세력들이 돈을 털고 나가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4가지 이유입니다. 지수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RSI 지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의 기술적 페이크가 발생하고 있다. 21선에서 마법같이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반등을 하고 있더라. 이건 왜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펙 우선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호재가 전무하다. 호재가 없다는 겁니다. 밈 주식이란 건데요. 이건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씨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가는 매개체란 거예요. 밈이 매개체입니다. 막 짤방이라고 밈이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입소문을 탄 거예요. 게임스탁 같은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외신에도 계속 밈스탁 이러고 있죠. 제2의 게임스탑이다. 제2의 게임스탑이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게임스탑이 몇백 퍼센트 올랐죠. 몇백 퍼센트. 그러면 제2의 게임스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얘도 적어도 뭐 100% 이상 오르겠구나 라는 태강경이 생겨버립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 밈 주식인 AMC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얘는 극장 관련주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극장 관련주가 있겠죠. CJ, CGV, 뭐 CJ, ENM, 뭐 롯데 이런 것들 있죠. 걔들이 급등할 수 있다란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 극장주가 급등하면 윗꼬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윗꼬리. 저는 윗꼬리가 발생하고 다시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고 5일선이 깨지고 난리를 칠 때 낙주 매매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 급등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급등하는 건 보내주자 이겁니다. 괜히 급등하는 거 따라잡았다가 윗꼬리에서 혼납니다. 혼나요 진짜. 지금은 특정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장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펙주들이 거의 다 하락을 기록했죠. 10% 넘게 떨어졌으면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으면 이게 뭐 또 0%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승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20% 넘게 오르다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즉 하한가 이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다. 행남사는 뭐 관리 종목이고 이제 행남사가 정리매매를 하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종목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폭락 때 들어와서 1년 정도 진득히 계시면서 번 수익이 50% 넘을 겁니다. 최소. 삼성전자를 사러 오는 거죠. 코로나 폭락,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기회가 왔다. 옛날부터 그랬지.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당연히 우량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거 사는 거죠. 거기서 재미를 봤어요. 아, 난 역시 가치 투자자. 익자라고 나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떠니, 뭐 국채가 어떠니 이러니까 겁먹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금 내가 1,500만이 됐어. 근데 주식으로 돈 번 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난 주식으로 돈을 벌었잖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치 투자자고 제2의 워린 버핏이야. 이러면서 주식시장에 다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스펙 종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툭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한가 한 번만 맞으면 번개 다 날아갑니다. 50% 수익을 봤어요. 근데 그걸 다 투자하면 하한가 한 번이면 1,050만원 그대로 본전이 됩니다. 자, 하한가죠. 탈출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하한가가 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번 돈 플러스 알파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단타는 하지 마라. 단타는 내가 단타 경험이 3년이 넘었다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방에 태워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다시 중대형주가 랠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스펙주나 이런 잡주들 손절하고 다시 중대형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대형주는 이미 지수 돌파하는데 썼잖아요. 지수 돌파 후에 빠질 겁니다. 빠지면서 다시 중형주, 소형주로 수급이 옮길 때 또 거꾸로 매매하는 거예요. 한 2번만 거꾸로 매매하면 돈이 바닥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즉, 관망을 해라. 잘 모르겠으면 관망을 해라. 미국은 이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빨간색이. 지금 뭐 급등주처럼 하락하고 있죠. 사망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제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여러분들 초창기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확산될 때 뭐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해변가에 다들 그냥 마스크 안 하고 누워있고, 그때 아이고 쟤들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있다. 역시 이게 반짝 1등을 할 수 있어도 이게 꾸준히 이렇게 이기긴 힘든 겁니다. 좀 약간 느끼는 게 많죠, 이런 거 보면. 최근에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ETN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유가 거의 신고가 가까이 접근하고 있죠. 근데 원유 ETN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폭락 때 마이너스 찍고 난리 났었죠.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선물이. 아, 그때 진짜 차올물 바꾸고 막 12월물로 바꾸고 막 난리 쳤었죠. 그래서 그때만큼 상승하진 못했지만 저는 이때 코로나 하락 때부터 200원 찍을 때 보이시죠? 이때까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다가 700원대에서 팔고 나왔죠. 뭐 더 올라가긴 했지만 뭐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는. 더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다 털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원유가 예전에 상승분만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정말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겠죠. 오버슈팅. 이거는 신한 쪽에서 유동성 공급을 잘못한 겁니다. 진짜 잘못한 거예요. 욕먹어야 돼요, 이런 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신고가까지 못 갔다는 겁니다. 지금 원유는 인플레이션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때는 가치 투자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가치 투자 영역이 아닙니다. 예전에 레버리지 ETN이 10,000원 넘었었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정하고 있는 지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머리 좀 식히자고요. 제가 오늘 오후 1시 26분에서 도지 가지고 있잖아요. 도지 차트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그렸습니다. 이게 내가 그린 거냐? 사장님께 보여드렸죠. 걔가 희한하게 생겼다. 머리 꼭대기까지 갑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인데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잠깐만. 자, 파란색. 자, 이게 귀죠, 귀. 귀고. 자, 귀. 걔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걔가 어떻게 생겼더라? 코가 이렇고, 이 코가 이렇죠, 예. 그리고 걔 눈이 이렇고, 오, 이제 개 같아. 개 같아. 좀 말이 이상하네요. 앞발이 이렇게 있고, 앞발이 있고, 몸통에 꼬리가 이렇게 있고, 야, 다리 어디 갔어? 다리는 이렇게 하시죠. 예. 자, 개가 됐어요. 목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똑같죠? 예. 한마디로 이렇게 갔다. 이 누구인가? 예, 미래를 봤습니다. 1시 26분에. 도지는 뭐 홀딩하고 있고, 확실히 단타 치는 것보다 이게 낫죠. 시장에 호재가 없습니다. 백신은 보급되고 있고 금리는 동결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재가 발생하면 백신 보급이 지연된다. 금리가 동결될 줄 알았는데 인상된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충격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란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있겠죠. 그래서 경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해지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가지고 있고 신고가 돌파 후에 신고가 영역을 지지해주면 인버스를 손절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매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를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일제지가 며칠째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없습니다. 오버행 이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텔신라 다 털고 나왔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시젠을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호텔신라를 좀 털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눌러줄 때마다 잘 매수했고 이런 거는 정말 두고두고 쓸만한 흐름입니다. 제가 항상 이기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단기 스윙 이때 살 때마다 좀 이상했죠. 야, 상승할 때 안 팔고 다시 이때 팔면 좋겠죠. 근데 그건 예상할 수 없다. 제가 10만원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추세상 그랬습니다. 지금 20선 지지하고 그냥 급등하길래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투도 제가 다 털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하락하면 20선 딛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헤드앤숄더를 그리게 되고 이때 투자 기회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다린다. 호텔신라는 기다린다. 호텔신라는 추세가 깨지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현재는 추세가 깨질 일이 없습니다. 20선을 깨고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투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젠을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좀 짜증나죠. 바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아직 제가 그 전체 물량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할 것까지는 없었고요. 바닥 잡을 때 좀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갭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제가 그 예전에 이 백지 잘 상승할 때도 58,000원을 깨지만 않으면 된다. 야, 양반아, 10만원이 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5만원이냐 라고 했는데 지금 6만원 초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맹신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서 좀 짜증이 나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그냥 강제로 밀어버렸어요. 강제로 이랬습니다. 오늘은 좀 손절을 이끌어내는 흐름이었다. 여기서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약간 지지선이긴 하지만 투자할 만한 타이밍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갭 하락이 나오면 거래량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오늘 뭐 볼 건 없습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게 여기죠. 미수금 잔고가 많이 줄었다. 내일은 미수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미수 청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미수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미수를 제때 못 갚으면 한 달 동안 미수를 못 합니다. 이거는 미수를 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시간에는 좀 뜨뜻미지근했지만 지금 야간 선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은 강보합 중입니다. 강보합 중인데 MSCI 펀드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이에요. 뭐 구리야 뭐 지금 기술적 조정 중이고, 금은 1900불 다시 넘었습니다. 1700불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 넘게 올랐죠. 그러면 금 선물 레버리지를 들어갔으면 20% 넘게 수익을 보고 있다. 이건 제가 노렸던 타이밍인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